자, 수를 나타내는 문자. 순화 문자를 가로 안에 직사각형으로 배열한 걸 행렬이라고 불러, 행렬. 그래서 행열. 그래서 행렬. 매트릭스 행렬. 알겠지? 그래서 가로줄을 행, 세로줄을 뭐야? 열. 알겠니? 그럼 가로줄이 몇 개 있어? 2개. 세로줄이 몇 개 있어? 3. 그럼 2 곱하기 3 행렬. 2x3 행렬이네. 바이라고 이거. 곱하기가 아니고 2x3 행렬. 그럼 가로줄하고 세로줄이 같으면, 즉 행렬이 이렇게 돼 있으면 2 곱하기 2행이잖아, 맞지? 그럼 이거 정사각형이야. 정사각형. 그래서 2 곱하기 2는 2차 정사각형. 1차 정사각형은 그럼 뭘까요? 혹시나? 그건 그냥 수예요, 수. 그래서 하나의 수를 그냥 우리가 행렬로 본다면 1차 정사각형이라 하기도 합니다. 자, 그 다음에 A, I, J 하면 지금 행렬은 기호로 또 역시나 대문자 A라 그러거든. 맞지? 우리 집합 배울 때 소문자를 뭐라고 그러죠? 원소는 알겠지? 자, 미리 이야기할게. 알겠지? 일단은 그 누구지? 상윤이 거는 진도를 정확하게 아니까 상윤이 거 맞춰주는 거고, 네 진도 정확하게 알아봐야 된다. 친구한테 전화해서 물어보고. 내 진짜 생각도 없다. 그냥 학교생한테 가서 한번 물어보고 오지. 내일 학교 가나? 아니, 이번 다음 주에 학교 간다며. 다음 주에 일시고 다음 주에 학교 간다며. 무슨 요일로 가는데? 수요일 강의가 한데 그럼 수학생 만나고 행렬 공부해야 되냐고 한번 물어봐봐. 선생님이 오실지 짜증나. 소문자로 적으면 원소잖아, 맞지? 행렬에서 원소를 성분이라고 불러. 뭐라 불러? 성분. 그러면 성분 IJ 보이죠? 이게 무슨 말이야? I 그러니까 J열의 교차절에 교차하는 위치에 있는 성분을 행렬 IJ다. 알겠지? 그러니까 만약에 이렇게 돼 있어. 그러면 얘를 행렬로 표시하면 요래 표시되겠지. 네. 그럼 얘가 뭐야? A11, 얘가 A12, A13, A21, A22, A23. 알겠지? 그냥 행렬은 가로로 이렇게 소가로로 표시해. 알겠지? 대학교 때는 대가로로 이렇게 표시하기도 하는데 보통 소가로로 표시한다. 그러니까 행렬은 쉽게 말하면 이런 거지. 뭐냐면 순수하게 수학적으로만 보는 거죠. 그러니까 얘는 공장이 A 공장, B 공장이 있는데 거기에서 A, B, C 제품의 생산량이 이렇게 나와 있어, 맞지? 그러면 우리가 생산량이 사실은 행렬은 엑셀 할 때 무조건 나오죠. 맞죠? 엑셀. 그러니까 우리가 엑셀 할 때 뭐 가로줄하고 세로줄이 있는데 가로줄이 뭐인지 확실하고 세로줄이 뭐인지 확실하면 사실 우리 뭐만 필요해? 수치만 필요하잖아. 그러니까 수치만 딱 빼갖고 계산하는 걸 행렬이라고. 알겠니? 우리는 엑셀 할 때 무조건 한 거고 엄청 좀 간단하게 생각하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빼면 이렇게 이제 수치만 빼면 만약에 나는 C는 생산량이 필요 없어. 그러면 얘는 요 행렬만 딱 보면 A의 생산량만 보고 싶다. 그럼 요거만 보는 거지. 우리 엑셀 하면 필요 없는 거는 가리기랑 딱 가릴 수 있잖아. 그거랑. 그 다음 만약에 1년만 일행만 보겠다는 말은 뭐야? 1공장에서 생산량. 자, 우리의 어떤 자료들을 편하게 나타내는 방법인 거죠. 성분도 있고요. 그래서 얘는 2x2 행렬, 2x4 행렬, 1x3 행렬, 2x1 행렬. 오케이? 다 했고요. 그래서 이걸 보기 이번에 성분식이라고 불러요. 성분식. 그러니까 I하고 J가 같을 때는 성분은 1로 잡으라. I하고 J가 나올 때 성분은 뭐라 잡으라? 0으로 잡으라. 맞지? 맞지? 그러면 I부터 J까지가 1, 2, 3이잖아. 맞지? 그럼 얘는 3차 정사각형이잖아. 그렇죠. 그럼 1행 1열, 2행 1열, 3행 3열은 1이고 나머지는 뭐야? 0으로 잡으라 이 말인 거지.
무슨 말인지 알겠니? 참고로 적어놓으세요. 이거 단위 행렬이에요. 얘를 뭐라고 불러? 단위 행렬. 그래서 기호로 I라고 표시하고 원래는 I인데 그 고등학교는 E라고도 표시하기도 한다. 알겠지? 그 책에서 이 책은 아마 E로 표시되어 있을 거야. 알겠지? 이 책은 E로 표시되어 있는데 그래서 I라고 표시 원래는 I 대학교는 I라고 한다. 알겠지? 그러니까 단위행렬은 쉽게 말해서 숫자 1이라고 생각. 숫자 1. 그러니까 1차 단위행렬은 뭐겠니? 단위행렬은 무조건 정사각형이에요. 그러니까 1 by 1, 2 by 2, 3 by 3 이거밖에 없어. 그럼 1차 정사각형은 1일 거고 2차 정사각형은 1일 거고 3차 정사각형은 1일 거야. 맞지? 미리 이야기하면 단행렬은 그럼 뭐냐면 있잖아 1차 정사, 2차 정사각부터 보자. 2차 정사각형은 미지수가 두 개의 연립방정식을 푸는 데 쓰는 행렬이야. 그럼 3차 정사각형이 뭘까? 미지수가 세 개의 연립방정식을 푸는 이제 해법이 되는 행렬이라고 보시고. 그러니까 결국은 행렬은 그 뭐지 연립방정식 풀 때 쓰는 거야. 무조건 연립방정식. 그럼 얘는 뭐야? i가 1하고 2고 j가 1, 2, 3이니까 뭐야? 2x3 정상 행렬이라고 맞죠? 그럼 1행 1렬은 뭐겠니? i에 1 넣고 j에 1 넣은 거니까 0이 되겠지. 1행 2렬은 1행 2렬은 3 맞지? 그래서 이런 식으로 해서 찾은 이걸 뭐라고 부른다고 행렬해? 성분식 적어놓을게요. 행렬의 성분식. 빵점 안 받으려고 빵점 행렬 그러니까 A, I, J 이게 성분식이라고 해요. 성분식. 자, 두 사람이 가위바위보를 해서 가위로 이기면 A점, 바위로 이기면 B점, 보로 이기면 C점을 상대점, 비기면 0점은 안 돼. 자, 얘가 가위 났고 가위 냈어. 맞지? 그럼 당연히 0점이겠지. 맞지? 그 다음에 바위 냈고 바위 냈으니까 뭐야? 0점. 보 내고 보 냈으니까 뭐야? 0점. 맞지? 근데 여기 숫자를 알려줬으니까 A, B, C는 실제 숫자고 내가 찾아야 되는 숫자냐 맞지? A가 가위 냈고 B가 뭐야? 보 냈어. 맞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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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가 가위 냈고 A가 가위 냈고 B가 바위 냈어. 맞지? 그때 마이너스 2야. 맞지? 맞지? 그치? 그러면 A가 가위 냈고 보를 냈는데 얘가 그럼 얘는 생각해보면 있잖아 A가 이긴 걸 적으면 플러스 값이 나와야 될 거고 B가 이긴 걸 넣으면 뭐야? 마이너스 값이 나와야 될 거 아이가 무슨 말인지 알겠니? 맞지? 그럼 얘는 가이고 바이면 얘가 이긴 거잖아. 근데 이게 플러스 마이너스 2가 됐다는 말은 이거는 뭐야? A 관점에서 문제 행렬 만든 거죠. 그거 파악할 수 있겠니? 파악할 수 있겠니? 네. 그러니까 이 새끼 관점에서는 이건 플러스 2가 돼야 되잖아. 근데 얘가 마이너스라는 거 이건 A 관점에서 그러니까 맞지? 괜찮죠 이것도 문제가? 그럼 문제 나왔죠? A가 마이너스 2점이라니까 B가 뭐? 자 B가 바이로 B가 바이로 이겼잖아. 네. 맞지? 바이로 이기면 몇 점이야? B점. B점이니까 이게 2점이 되겠네. 맞지? 맞지? 얘는 가이로 이겼잖아. 맞지? 네. 그럼 몇 점이겠어? 1점. 그 다음에 요거는 3점이겠지. 보로 이긴 거니까. 맞지? 그래서 ABC. 행렬 완성해보자. 그럼 얘는 바이, 가이니까. 너무 헷갈린다. 나 이게 뭐야? 바이로 이긴 거야. 맞지? 네. 바이로 이겼기 때문에 얘는 뭐야? 2가 들어갈 거야. 맞지? 얘는 바이로 졌어. 맞지? 보로 바이로 졌어. 맞지? 그럼 얘는 보로 얘가 이겼잖아. 맞지?
보로 이기면 상대방이 3점을 그러니까 얘는 3점을 잃지 맞지? 맞지? 그 다음에 보로 뭐야? 졌네 맞지? 네. 보로 졌으니까 그러니까 얘는 뭐야? 가위로 얘가 이겼죠 맞죠? 네. 가위로 이기면 뭐야? 1점인데 상대방이 있구나 이렇게 되는 거 맞지? 맞나요? 어렵다 이거 나는 이게 어렵네. 자 그래서 노트 한번 보자. B의 입장에서 그러니까 이걸 딱 보는 순간 A의 입장에서 행렬을 만들었구나 이걸 알아야 될 것 같아 맞지? 네. 맞지? 그 다음에 B의 입장에서 만들면 뭐야? 성분의 부호가 바뀐다 맞지? 네. 맞지? 맞지? 네. 그 다음 B를 자 가위를 내면 최종적으로 얘가 받을 수 있는 게 뭐죠? 마이너스 1점이죠 맞죠? 그죠. 가위를 냈을 때도 뭐야? 최종적으로 이거 받을 수 있는 결과들의 총합은 마이너스 1점이죠. 근데 볼을 내면 받을 수 있는 결과의 총합은 그죠? 2점이라고 해서 그래서 B가 무엇을 낼지 모른다 할 때 A는 볼을 내는 것이 가장 유리한 확률적으로 무슨 말인지 그냥 이런 식으로 우리는 수학적으로 판단할 수 있다고 알겠지? 맞죠? 현실에는 절대 안 통해요 맞죠? 그래 되면 수학 저 같은 사람은 주식으로 갖고가 돼야죠. 확률인 거죠 확률 알겠지? 수학하는 사람들은 이런 생각으로 주식을 투자하기 때문에 망하는 거예요. 현실은 절대 안 돼요. 에코프로비움이면 9만 원짜리 주식이 50만 원 됐는데 언제 엿됐다 저거 누가 사노 이랬는데 지금 130만 원이 돼요. 120만 원이 됐어요. 지금 9만 원짜리가 120만 원이 됐어요. 아무도 그 주식을 사면 안 된다. 이제 그 주식 쓰면 쪽방 찾는데 그때라도 샀으면 대박. 그러니까 현실은 그렇지 않으니까. 한번 읽어보자. 이 경우에는 위 행렬에서 각 행을 비교한 결과가 같다. 또 B의 입장에서 보를 내는 것이 가장 유리한데, 맞지? 그렇지? 네. B의 입장에서는 뭐를 내는 게? B의 입장에서도 볼을 내는 것이 가장 유리한데 이때는 각 열을 비교한 거랑 같다 있다 맞지? 네. 맞지? 맞지? B의 입장에서도 보호가 유리하다는 거는 뭐죠? 마이너스 2가 되잖아 맞지? 얘는 작을수록 유리한 거죠 B 입장에서 맞지? 맞지? 그러면 만약에 B가 볼을 낸다고 가정하면 A는 뭐를? 가위를 내는 게 당연히 유리하죠 맞죠? 네. 그래서 이런 게 게임 이론에서 뭐가 되면 뭐가 된다. 실제 게임 이론 가지고 뭐겠니? 포커겠지. 얘가 뭐를 든지 뭐를 내는지 우리가 행렬로 이런 식으로 계산이 가능한. 넘어갈게요. 자 서로 같은 행렬은 같은 꼴이고 대응하는 성분끼리 같으면 서로 같은 확률입니다. 알겠니? 꼴만 같으면 형태가 같은 확률이야 맞지? 그러니까 같은 꼴이고 대응하는 성분이 같으면 서로 같은 행렬이라고. 할 게 없어서 넘어갈게요. 같아요. 이게 3이고 이게 4고 이게 5고 이게 8이고 연립에서 붙는데요. 맞죠? 넘어갈게요. 할 게 없어요. 진짜 할 거 있으면 할게요. 여기서. 자, 그 다음에 여기서 만약에 중요한 거는 어드바이스 1은 문제야. 위에서 미지수의 개수보다 방정식의 개수가 만약에 많다면 답이 없을 수도 있겠죠 당연히. 맞죠? 여기서 만약에 무슨 말이냐면 얘가 이렇게 돼 있다는 거죠. 요거도 y 플러스 뭐 2x 플러스 y 이래 되는데 이게 5라 돼 있으면 미지수는 하나, 둘, 세 개, 두 개밖에 없는데 식은 3개 생기잖아, 맞지? 그럼 답이 없을 수도 있다는 거야, 알겠니? 항상 미지수의 개수하고 방정식의 개수가 뭐여야지
같아야지 답이 결정이 되죠, 맞지? 네. 미지수 개수가 방정식 개수보다 많으면 답은 어떻게 되죠? 못 구하는 거 아니에요? 무수히 많죠. 못 구하는 건 아니에요. 못 구한다고 보면 안 돼요. 미지수의 개수가 방정식의 개수보다 많으면 답은 부정방정식이라서 무수히 많죠. 무수히 많다는 것은 못 구한다 하진 않아요. 그냥 부정이라고 그래요. 부정. 그러니까 미지수의 개수보다 방정식의 개수가 많으면 못 구하고요. 못 구하거나 아니면 무조건 답이 결정된 거. 그러니까 막 이런 거야. x 플러스 y가 뭐야? 3이고 x 마이너스 y가 1이야. 그럼 다 보여줘. 답이 2하고 뭐야? 1인 거. 그리고 만약에 2x 더하기 y 돼 있으면 답이 2하고 1이니까 이거 뭐라고 그냥 이거 없어도 되는 식이 또 나올 수도 있고요. 근데 만약에 이게 4라고 돼 있으면 이렇게 푼 거랑 이렇게 푼 게 답이 다를 거 아니야. 그럼 얘는 해가 없다고 한다. 무슨 말인지. 그러니까 미지수 개수보다 식이 많으면 해가 없다는 게 이런 뜻이라고. 없을 수도 있다는 거잖아. 그 말은 이게 5가 되면 뭐야? 이게 5가 되면 무슨 뜻이야 이게 다? 있을 수도 있다는 거잖아. 맞지? 근데 이런 거는 나오진 않는다고 알겠니? 자, 근데 만약에 자 미지수가 이렇게 두 개가 있는데 식은 몇 개 있어? 하나 있잖아, 맞지? 상현이가 못 구한다 했는데 못 구하는 게 아니고 구할 수 있죠. 다만 무수히 많죠. x가 t면 y는 뭐야? 3-t겠죠. 그러니까 그렇죠. 그래서 그걸 우리 무슨 방정식이라고 불러? 부정 방정식. 알겠니? 야, 씨, 니안 배울 수도 있어서 수업 대충 듣는 거 아니지? 열심히 듣고 있지 않지? 한장 끝. 자, 오래 한번 갑시다. 한 장이 너무 빨리 다 오는 거죠. 자, 행렬의 연산. 행렬의 연산은 행렬은 같은 꼴일 때만 계산할 수 있어요. 알겠죠? 행렬의 합차 실수 합차인데요. 행렬의 합하고 차는요 뭐냐면 행렬의 합하고 차는 같은 꼴만 계산해요. 같은 꼴만 계산 가능해요. 그러니까 다른 꼴은 계산하면 안 돼요. 계산을 못 해요. 그래서 얘가 2차 정사각형이고 2차 정사각형이잖아. 그럼 두 개를 더하면 각각의 성분들을 그냥 더해줍니다. 알겠니? 두 개를 빼라면 각각의 성분들끼리 빼면 돼요. 근데 원래 빼기는 항상 합은 항상 차는 항상 합으로 가르치죠. 벡터도 마찬가지잖아. 벡터도 솔직히 아직 하나도 안 배웠나? 전혀 모르나. 벡터의 합 배우면 AB 벡터 더하기 BC 벡터는 이게 AC 벡터라 이렇게 하거든. 그러면 요 AB 벡터를 넘겨보면 AC 벡터에서 뭐야? AB 벡터를 빼면 이게 뭐야? BC 벡터라 이러거든. 결국 벡터의 차도 벡터의 합세서 하나 넘겨서 나온 것처럼 행렬의 차도 똑같아요. 그냥 B에서 X가 행렬을 더 있는데 A 행렬이 됐어. 그러면 X 행렬은 뭐야? A 빼기 B 행렬이야. 알겠니? 대응 성분기를 빼면 알겠니? 실수배는 그냥 K배 한다는데 사실은 A를 몇 번 더 한다? K번 더 한다 생각하면 되죠. 맞죠? 근데 왜 K번 더 한다 이래 설명이 안 되냐면 그 K가 자연수라는 보장은 없으니까 사실 2분의 1일 수도 있잖아. 근데 2분의 1번 더 한다. 수학적으로 전혀 문제 없어요. 알겠죠? 루트 3번 더 한다. 전혀 문제 없어요. 알겠니? 근데 우리가 몇 번이라면 우리 머릿속에는 굉장히 뭐야? 항상 자연수로만 뭐가 돼버리지? 한정적으로 잡혀버립니다. 알겠지? 자, 덧셈에 대한 기본 법칙 너무 쉬워요. 행렬 A, 자, n/n 행렬 전체를 m이라 할 때 A가 m의 원소이고 B가 m의 원소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행렬의 집합이에요. 알겠니? C도 m의 집합이에요. 알겠죠? 자, A도 A도 n/n 행렬이고 B도 n/n 행렬이면 두 개 더해도 당연히 뭐야? n/n 행렬이에요. 알겠죠? 이걸 우리가 닫혀있다라고 들어봤어요? 혹시? 닫혀있다.
그러니까 옛날에 닫혀있다 이런 걸 닫혀있다의 반대는 열려있다가 절대 아니에요. 알겠죠? 닫혀있지 않다예요. 알겠니? 이 닫혀있다는 게 옛날에 수학상에서 원래 나왔거든요. 근데 그게 빠졌다고요. 처음에 내가 그게 빠졌을 때 멘붕이 왔어요. 어떻게 이렇게 중요한 걸 빼지? 근데 그거 안 가르치는 게 10년 전에 빠졌거든요. 2011년쯤에 빠졌거든요. 10년이 빠졌으니까 이제 그게 빠진 게 좀 먼저 익숙해요. 빠진 게 익숙한데 이거 되게 중요한 거예요. 닫혀있다는 건 뭐냐면요. 우리가 자연수는 덧셈에 대해서 닫혀있다거든요. 곱셈에 대해서도 닫혀있다거든요. 근데 뺄셈에 대해서는 닫혀있지 않대요. 왜냐면 자연수하고 자연수를 더하면 무조건 자연수죠. 자연수랑 자연수 곱하면 무조건 자연수죠. 근데 자연수 빼기 자연수는 자연수가 안 될 수도 있어. 맞죠? 그러니까 자연수는 그래서 초등학교 때는 작은 수에서 큰 수를 빼는 걸 안 배우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과서는 닫혀 있는 것만 가르치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니? 그러니까 부등식 입장에서 한번 보자. 부등식은 대소관계를 하는 거잖아, 맞지? 그 복소수는 대소관계가 있어 없어? 그 복소수는 부등식에 대해서 닫혀 있지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부등식에서 복소수를 안 배우는 거예요. 닫혀 있지 않으니까. 그러니까 닫혀 있다, 닫혀 있지 않다는 이런 거라 생각하면 돼요. 뭐냐면 어떤 수학적인 집합이 있잖아. 그게 수일 수도 있고 행렬일 수도 있고 함수일 수도 있고 꼭 수라고만 보면 안 돼요. 수일 수도 있고 행렬일 수도 있고 함수일 수도 있고 규칙일 수도 있어요. 알겠니? 규칙일 수도. 예를 들어서 자 가위바위보 한번 해볼까요? 가위바위보 하면 이게 묵집바잖아요, 맞죠? 그럼 가위바위보 하면 뭐야? 나올 수 있는 게 뭐야? 9가지 경우잖아요. 2명이 가위바위보 하면 그게 가위바위보에 대해서 닫혀 있다고 하는 거예요. 만약에 비긴다는 게 없다고 하면 묵묵냈을 때는 결론을 낼 수 없잖아요. 그럼 그게 닫혀 있지 않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묵묵 나왔으면 비기는 건 없다는 거 이게 닫혀 있지 않으니까 한 번 더 하는 거예요. 만약에 비기는 것까지 포함한다면 묵묵냈으면 승부 낼 때까지 할 필요가 없죠. 왜 비기는 것도 하나의 뭘로 치니까 결과로 칠 거니까. 알겠니? 그래서 그 뭐지? 정수 같은 경우는 덧셈, 뺄셈, 곱셈에 대해서 닫혀 있고요. 근데 나눗셈 했을 때는 분수가 될 수도 있기 때문에 닫혀 있지 않아요. 요리수 같은 경우는 정수, 뺄셈, 곱셈, 나눗셈으로 다 닫혀 있다고요. 그 다음에 0으로 나누는 거는 어차피 무조건 제외해요. 항상. 알겠니? 그러면 무리수는 덧셈에 대해서 닫혀 있나요? 무리수하고 무리수를 더했으면 유리수가 나올 수도 있잖아. 왜? 그다음 무리수하고 무리수를 뺐을 때도 유리수가 나올 수 있잖아. 그러니까 무리수는 아무것도에 대해서 닫혀 있잖아. 알겠니? 그래서 닫혀 있다라는 뜻은 이 뜻이에요. 닫혀 있다라는 건 딱 두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는 집합 S와 집합 S가 있고요. 맞죠? 그럼 두 번째는 연산 S가 있어요. 연산은 우리가 어떻게 할까? 그냥 스타를 할까요? 스타에 대하여. 그러니까 이 스타라는 건 더하기일 수도 있고 빼기일 수도 있고 곱하기일 수도 있고 우리가 최근에 배웠던 게 또 뭐가 있을까? 연산으로 보면 미분일 수도 있고요. 그러니까 적분 연산일 수도 있고요. 맞죠? 연산은 우리가 더하기 빼기 곱하기 나누기만 그냥 유명한 연산이라서 사칙 연산이라 할 뿐이지 연산은 셀 수 없이 많죠. 맞죠? 오늘 각수쌤이 어긴 연산도 있죠. 맞죠? 10시에 오기로 했는데 10시 10분에 왔어요. 약 시간도 연산이잖아. 우리는 시간에 의해서 우리가 만나는 거잖아요. 맞죠? 그러면 일단 우리가 닫혀있다는 뜻은 뭐냐면 이겁니다. 닫혀있다. AB가 S의 원소이면 A 스타 B도 항상 S의 원소이면 연산 4는 집합 S에 대해
수업 잘 들으세요. 그 수목이 때문에 좀 고민했는데 이거 진짜 중요해요. 닫혀있다는 거 소리 논술에 진짜 많이 나와요. 그러니까 어떤 내용에 대해서 다음을 닫혀있다라고 정의할 때 하면서 항상 막 문제 풀라고 해요. 무슨 말인지 알겠니? 근데 우리가 닫혀있다는 게 뭔지 알고 있으면 그걸 읽을 때 우리가 읽고 해석해서 문제 풀 수도 있는데 나는 아니 적혀있는데 왜 못 풀었니 이렇게 하면서 너네한테 혼내는 사람이긴 하지만 근데 솔직히 생각해보면 처음 읽고 바로 이해하는 건 굉장히 어렵죠. 아무리 쉬운 내용이라도 이게 처음 읽고 이해하기 굉장히 어렵잖아. 맞잖아. 아침에 일어나고 상윤이 엄마가 상윤아 식탁에 뭐 좀 올려놔라 이거 깜빡할 수 있는 게 인생인데 아침에 전화했고 상윤아 식탁에 뭐 좀 올려놔 하는데 왜 안 올려놨어? 그러면서 깜빡하고 이제 개처럼 잔소리 듣는 게 인생인데 알겠니? 우리 처음 들었을 때 그게 왜냐면 왜 처음 들었을 때 기억하기가 어렵냐면 우리가 한 번 딱 들으면 솔직히 그게 중요한지 안 중요한지 모르잖아. 근데 여기서도 말하고 저기서도 말하고 그러니까 너네가 솔직히 학원 다니는 이유가 학원에서 뭔가 대단한 걸 가르치려고 다니는 것도 아니고 내 입장에서는 상윤이도 그렇고 수목이도 그렇고 내 수업을 듣는 이유는 딱 하나일 것밖에 없어. 내 수업을 듣고 이제 학교에 들어가보니까 갑수가 했던 말 또 학교쌤이 하네? 이 생각 느껴 안 느껴? 느껴 안 느껴? 그게 여러분한테 도움되는 거잖아. 맞잖아. 근데 혹시 내가 했던 거 학교쌤하고 유사하게 많이 하니 혹시? 그러니까 그것 때문에 나는 거지. 감수가 했던 말이 학교쌤이 아무도 말 안 하고 있으면 뭐야 저 새끼 뭐야 그러면서 그냥 안 다녀 이거 아니겠냐. 맞지? 그러니까 내용 자체는 어렵지 않은데 우리가 여기 익숙해져야 돼. 여기 익숙해져야 돼. 그래서 닫혀있다 그러면 이렇게 됐지 않으면 닫혀있지. 이거의 반대는 열려있다가 아니고 닫혀있지 않다. 그러니까 닫혀있다는 건 무슨 말이냐면 그러니까 참 이름은 잘 졌어요. 뭐냐면 자연수는 덧셈에 대해서 닫혀있다는 거예요. 자연수라는 집합은 어떤 일을 해도 덧셈의 범위를 벗어날 수 없다는 거야. 그러니까 이런 말 있잖아요. 유식하면 니는 내 손아귀에 있어 이런 뜻이거든. 알겠니? 너희들이는 내 손아귀에 있으면 너희들이야 어떤 개질을 해도 내 손바닥 안에 있다 이런 뜻이야. 그게 닫혀있다는 뜻이야. 알겠니? 그 다음에 또 요거 하나 배우고 그 다음 두 번째가 항등원이라는 게 있거든. 항등원은 뭐냐면 항등은 전제 조건에 일단 무조건 닫혀있는 연산이야. 그러니까 닫혀있지 않는 연산은 절대 하지 않아. 알겠지? 그래서 얘는 일단 기본은 이거야. 항등원은 연산 스타가 집합 S에 대해 닫혀있을 때 자 예를 들어보자. 우리가 자연수라는 집합이 있다 치자. 알겠지? 알겠니? 그럼 자연수는 덧셈에 대해서 닫혀있죠. 네. 그럼 뺄셈에 대해서는 닫혀있어 안 돼있어? 그럼 뺄셈에 대해서는 항등원은 없어. 그러니까 덧셈에 대해서 항등원이 있다. 그럼 어떤 자연수에다가 자연수는 안 되겠네. 곱셈을 하자. 곱셈에 대해서 자연수는 또 닫혀있죠. 그럼 어떤 자연수에서 어떤 수를 곱하면 또 그 수가 그대로 나와. 1. 그럼 1을 곱셈에 대한 항등원입니다. 아니 덧셈은 왜 안 되냐면 어떤 자연수에 뭐를 더해야지 자기 자신 나와. 그럼 0은 자연수가 아니잖아. 그러니까 덧셈에 대해서는 항등원이 없다고. 정수에 대해서는 항등원이 있다고. 근데 뺄셈은 될 수가 없죠. 어떤 자연수가 어떤 자연수를 뺐을 때 맞지? 뺄셈에 대한 항등원 0을 빼면 된다 이 말인 건데 우리는 지금 자연수를 했잖아. 그건 뺄셈은 왜 안 되냐면 항등원은 뺄셈은 닫혀있을 때인데 닫혀있을 때 두 가지 조건을 만족해야 돼. A하고 있고 항등원은 기호로 2라고 표시하거든. 항등원은 기호로 2라고 표시해. 그럼 요게 S라는 집합의 원소이면 A하고 2를 연산하고 알겠니? 근데 항등원은 무조건 교환 법칙도 돼야 돼. 이해돼? 그때 결과가 A로 나오잖아. 그럼 이 2를 연산 이거에 대한 S
자연수의 항등원. 자, 예를 들어서 보자. 자연수라는 집합이 있어, 알겠지? 네. 그러면 1이라는 건 자연수에 있어, 맞지? 그죠. 그럼 어떤 자연수에서 1을 곱하고 1에서 어떤 자연수를 곱해도 자기 자신이 그대로 나온다, 맞지? 맞지? 네. 그럼 1을 자연수에 대한 곱셈에 대한 항등원이라고. 알겠니? 곱셈에 대한 S의 항등원은 1이다 이렇게 해도 되고 1을 곱셈에 대한 자연수의 항등원 이렇게 말해도 돼. 알겠니? 다 적었니? 응? 그럼 세 번째. 그 뺄셈에는 어떤 수에 뭐를 빼면 자기 자신 나오는 경우가 있지? 정수 입장에서 보자. 어떤 수에서 뭐를 빼면 자기 자신 나오는 경우가 있지? 뭐를 빼면 자기 자신 나와? 0 맞지? 그러면 0을 연산 뺄셈에 대한 정수의 항등원이라 하면 되겠지? 왜 안 되지 근데? 되거든? 정수는 되잖아. 될 것 같지? 근데 안 되거든. 왜 안 되지? 순서법칙. 아, 교환 법칙. 교환 법칙. 그러니까 항등원은 교환 법칙이 돼줘야 돼. 그러니까 뺄셈은 될 거라고 생각하는데 안 된다고. 왜냐면 교환 법칙. 그러니까 나눗셈도 사실 될 것 같잖아. 1을 나누면 될 것 같잖아. 네. 근데 1 나누기 A는 A분의 1이잖아. 그러니까 A 나누기 1은 A지만 1 나누기 A는 뭐야? A분의 1. 그러니까 여기서도 봐. 여기서도 봐. 0 더하기 5. 이 5라는 거는 영행결이라는 뜻이거든. 영행결. 모든 성분이 0이고. 그러면 A 더하기 0, 0 더하기 A가 A가 될 때 맞지? 네. 그때 5가 매트릭스에 존재하고 매트릭스에 존재한다고 알겠지? 그래서 아까 내가 말하다가 살짝 내가 바꾼 게 뭐냐면 덧셈에 대한 자연수의 항등원 이랬는데 그거는 말이 안 되는 말이다. 덧셈에 대해서 자연수에 대해서 항등원이 되려면 어떤 자연수에 예를 들었을 때 자기 자신 나와야 돼. 그럼 그 수는 뭐니? 0밖에 없지. 근데 자연수에 0이 있어 없어? 없잖아. 그러니까 덧셈에 대한 자연수의 항등원 이런 말이 없잖아. 그러니까 만약에 덧셈이라는 집합이 있다지. 만약 자연수라는 집합이 있다 진짜. 알겠니? 그럼 자연수라는 집합이 있으면 우리는 지금까지 배운 거 기준으로 가버리면 어떻게? 자연수라는 집합이 있으면 덧셈에 대해서는 닫혀 있다. 뺄셈에 대해서는 닫혀 있지 않다. 곱셈에 대해서는 닫혀 있다. 나눗셈에 대해서는 닫혀 있지 않다. 덧셈에 대해서 항등원은 존재하지 않는다. 자연수 집합에서. 자연수 집합에서 덧셈에 대한 항등원은 존재하지 않는다. 뺄셈에 대해서는 뺄셈 자체가 교환 법칙이 안 되기 때문에 항등원이 당연히 없다. 곱셈에 대해서 항등원은 존재하고 그거는 뭐야? 1. 나눗셈에 대해서는 항등원이 존재하지 않는다. 알겠지? 그럼 먼저 세 번째가 있는데 뭐가 있냐면 여번이 있어요. 여번. 역시나 여번도 뭐야? 연산이 닫혀 있어야 돼. 일단은 연산 4가 닫혀 있을 때요. 집합 S에 대해 닫혀 있을 때요. 어디서 이렇게 자세하게 배우겠냐? 좀 별로 할 거 없잖아. 정확하게 배우고 가라 알겠지? 그럼 여번은 뭐냐면 여번은 세 가지가 있어야 되거든. 세 가지, 두 가지 A하고 E가 존재해야 되거든. 이면 A하고 연산 X를 하고 그다음에 X하고 연산 A를 했는데 걔가 항등원이 나온다. 이면 자 항등원하고 좀 다르다. 자 정수집합으로 보자. 얘들 알겠지? 네. 정수집합으로 보면 덧셈에 대한 항등원은 뭐죠? 0. 곱셈에 대한 항등원은 뭐죠? 1 맞지? 그러면 그 숫자가 뭐가 되든 상관없이 무조건 0이야.
그러니까 항등원하고 여번은 항등원은 맞는 키라고 보면 돼. 그러니까 항등원은 이 집에서도 열리고 이 집에서도 열려. 네가 숫자 2면 니한테 0을 더하면 니 그대로 2가 된다고. 네가 숫자 3이면 니한테 0을 더하면 니 그대로 3 나온다고. 근데 여번은 항등원이 나와야 된다 했잖아. 네. 그럼 정수 집합에서 보자 알겠지? 2에 대한 덧셈에 대한 요거는 뭐지? 마이너스 그것이 마이너스이지. 근데 3에 대한 덧셈에 대한 요거는 그것이 다르잖아. 왜냐면 항등원이 나와야 돼. 이해되겠니? 그러니까 사실은 우리가 지금까지 막 배웠던 거 재밌는 거 있다. 3에 대한 곱셈에 대한 요거는 뭐지? 곱셈에 대한 항등원이 뭐죠? 정수 1이잖아. 아, 정수집합으로만 보자. 아니 실수집합으로 다 보자. 이제 4분의 실수집합으로 보자 알겠지? 계산 다 되게. 그럼 실수집합. 3에 대한 곱셈에 대한 항등원은 뭐죠? 3에 대한 곱셈에 대한 항등원 1. 그럼 곱셈에 대한 요거는 뭐지? 3분의 1. 2에 대한 곱셈에 대한 요거는 2분의 1. 그럼 우리가 보통 역수라고 했단 말은 여건들의 원소였다.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너네가 지금 과학고 정도 가서 이제 느낌을 좀 알지 모르겠는데 우리가 솔직히 수학적으로 모두 배우는 그 용어 하나는 어느 하나의 원소야. 그러니까 여건들의 모임 중에는 역수가 있고 역함수가 있는 거야. 그러면 함수 중에서 함수 중에서 y는 x는 무슨 함수라고 불러? y는 x를 무슨 함수라고 불러? 항등함수라고 불렀죠. 그게 함수의 항등원인 거야 사실. 왜냐면 그 함수하고 어떤 함수나 합성하면 무조건 자기 자신. y는 x, i라고 하잖아. 우리가 아까 단위행렬을 e 또는 i라고 했잖아. 그러니까 단위행렬이 결국 뭐야? 행렬에서의 항등원이 단위행렬이고 함수에서의 항등원은 뭐야? 항등함수. 그럼 함수에서 역함수가 뭐겠니? 여건이겠지. 그럼 역함수는 어떤 함수에 따라서 계속 달라지잖아. 1차 함수의 역함수는 1차 함수일 거고 2차 함수의 역함수는 무리함수일 거고 지수함수의 역함수는 뭐야? 로그 함수일 거고. 그러니까 요거는 뭐에 따라서 달라진다. 내가 학교 다닐 때 멘붕 왔다는 내용이야. 내가 알고 있던 내용이 그게 아니네 이런 느낌이야. 그러니까 우리는 뭐 역수 이런 거 배웠는데 역수도 원수 위주 막 이지랄 하더라고 학교 교수님이. 뭔 개소리야. 그러니까 뭐냐면 여건들의 원소 중에 역수. 알겠니? S이면 X를 연산 이거에 대한 집합 S의 A의 여건이. 알겠니? 그럼 여건은 A에 따라서 뭐해진다? 달라진다고 알겠지? 자, 그러니까 실수 전체로 보자 알겠지? 네. 그 연산이 덧셈이야 맞지? 그러면 A에 대한 여건은 뭐야? 마이너스 A. 그 연산이 곱셈이야. A에 대해서는 뭐야? A분의 A. 그럼 이제 이해 다 됐니? 그러면 읽어보면 그냥 될 거야. 자, 행렬에 대한 기본 법칙이야. 덧셈에 대해서 뭐야? 교환 법칙이 돼 맞지? 결합도 돼 맞지? 그러면 A가 0을 더하고 영행렬을 더하고 영행렬에서 A를 더하면 A가 나오자. 그래서 영행렬은 행렬에 존재하지 맞지? 그럼 영행렬의 행렬의 덧셈에 대한 항등원이란다. 자, A에 X 곱하고 X에 A를 더하면 영행렬이 되는 X가 행렬에 존재하겠지. 그 X를 덧셈에 대한 행렬이 뭐야? 여건이라고 그러고 그게 뭐야? 마이너스 A. 쉽죠? 읽어보면 될 것 같아요. 되겠죠? 그러니까 닫혀있다. 항등원 요것만 좀 기억 좀 잘하세요. 알겠지? 좀 읽어보. 그래서 이게 수에서 사실은 수가 이걸 만족해야 돼요. 수가. 그래서 이걸 만족하는 수를 우리가 군이라고 불러요.
알겠니? 그 다음에 이제 군에서는 이제 뭐야 나눗셈이 되는 걸 이제 환이라고. 거기에는 이제 역수가 존재하는 걸 이제 체라고. 그래서 우리가 체공이라고. 그래서 실수체라고 하잖아요. 그거는 뭐냐면 그러니까 어떤 집합이 군만 되면 덧셈만 되는 거예요. 근데 이 환이 되면 뭐야 나눗셈까지. 한이 되면 맞을 거예요. 한이 되면 나눗셈. 내 정확하게 기억이 안 나는데. 그다음 체가 그럼 이제 우리가 보통 어떤 집합이 체가 되잖아. 체가. 그럼 체가 되면 우리는 그거는 별 고민 없이 다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행렬이 군은 되지만 환하고 체가 안 되거든요. 왜냐면 모든 행렬은 역행렬을 갖지는 않고 역행렬이 없는 행렬도 있거든요. 그래서 그걸 설명하는 일이야. 이거 적혀져 있을 거예요. 안 적혀있네. 뒤에 뭐 가한. 그렇지. 나중에는 그거 근데 대충 그거 근데 학교에서 많이 설명하면 한 질문은 해보세요. 선생님 이것도 다 외워야 되냐고 꼭 질문해보세요. 알겠죠? 주눅들지 말고 질문하셔야겠죠. 대학교 내용이라서 시험에 내면 안 돼요. 근데 아마 안 낼 거예요. 누가 교수님이 알려는 주지만 아마 안 낼 거예요. 그 뒤에 적혀있는 거 한번 볼까요? 뒤에 적혀있네요. 그래서 군과 가항dom인데요. 맞죠? 첫 번째는 연산에 대해서 다 채 있어야 돼요. 알겠니? 그 다음 결합법칙이 성립해야 되고요. 알겠니? 그 다음에 항등원이 존재해야 돼요. 항등원. 알겠니? 그렇지. 그 다음에 여건이 존재한다. 여건. 알겠니? 그때 이걸 뭐야? 연산에 대해서 군이라고 불러요. 군. 알겠니? 가한군은 뭐냐면 환이 사실은 뭐냐면 이게 뭐냐면 여건이 존재하는 걸 우리가 환이라고 부르거든. 환. 알겠지? 그냥 이름이야. 나도 학교 처음 갈 때 너무 멘붕하고 그냥 가방 싸고 집에 가고 싶더라고. 알겠지? 근데 이런 거야. 이게 환이 나눗셈이 된다는 거야. 그럼 이게 뭐야? 될 가잖아. 나눗셈이 되는 군이다 이런 뜻이야. 가한 나눗셈이 되는. 알겠니? 그 다음에 교환법칙이 성립하고 내가 이런 거야. 분해 공리라는데 어떤 결합법칙인데 원소 ABC가 됐는데 첫 번째 결합법칙이 성립해요. 일단은 공집합이 아닌 집합지가 다음 세 조건을 만족하는 연산이 정의한다는데 첫 번째는 뭐야? 닫혀는 있어야 돼요. 무조건. 그러니까 A, B 닫혀 있는 거에 생각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A하고 B를 연산했는데 그게 연산 결과가 또 G라는 우리가 군이 그룹이라고 그러거든요. 그래서 군을 처음 설명할 때 군을 나타낸 집합을 보통 G라고 표시해요. 그럼 일단은 결합법칙 성립하고요. 그 다음 뭐가 존재하고? 항등원이 존재하고 그 다음에 뭐야? 여건이 존재해요. 그 다음에 뭐야? 닫혀있어요. 알겠니? 네. 알겠지? 그러니까 결합법칙, 항등원, 여건, 닫힘 네 가지 성질이 있으면 우리가 군이라고. 알겠니? 그럼 그 군 중에 이제 어떤 특성을 플러스한 거죠. 특성을. 알겠지? 순환군이라는 거는 뭐냐면 한 원소의 모든 군의 원소를 표시할 수 있는 거예요. 순환군인데 이게 뭐냐면 주기적으로 되는 거.
어떤 군이 계속 돌고 도는 거 있거든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이런 거 i가 순환군이겠죠. 더 곱셈에 대해서 i는 제곱하면 마이너스 1이잖아. 또 제곱하면 마이너스 i지. 또 곱하면 1이지. 또 곱하면 또 i잖아. 그러니까 i는 곱셈에 대해서 순환군이라고. 왜냐면 계속해서 곱하면 계속 결국은 뭐가 나와? i가 나와. 2는 순환군이 아닐까? 그러니까 2는 계속 곱하면 뭐야? 커지니까. 마이너스 1도 뭐야? 순환군이겠죠. 마이너스 1 플러스 1 마이너스 1 플러스 1 계속 결국은 마이너스 1이 계속 나옵니다. 알겠니? 그런 걸 순환군. 그 다음 우리가 아까 덧셈에 대해서 닫혀있는 형태를 우리가 좀 유식하게 덧셈 군이라고 좀 세우자고. 곱셈에 대해서 닫혀있는 건 곱셈입니다. 알겠니? 그 다음 환이라 했죠. 맞지? 환이라는 말은 여기네. 내가 뭐 까먹었네. 환은 연산이 2개 이상 되는. 그러니까 군이 되는데 얘는 덧셈도 되고 곱셈도 되는 군일 때를 환이라고. 그러니까 예를 들면 그러니까 자연수는 뭐야? 덧셈하고 곱셈에 대해서는 환이겠죠. 맞죠? 근데 덧셈하고 나눗셈에 대해서 환은 아니겠죠. 덧셈은 되는데 나눗셈은 안 되니까. 맞죠? 그럼 환이 뭐냐면 다책과 항등은 존재하고 여건 존재하고 맞지? 근데 아까 군에서는 뭐야? 결합 법칙만 성립했잖아. 환은 무슨 법칙이 성립해야 된다? 교환 법칙이 성립해야 그러니까 아까 군은 뭐죠? 닫혀 있고 결합 법칙 그다음 뭐야? 항등원 여건 존재한다는 거잖아, 맞지? 하는 뭐죠? 연산이 하나 더 있으면서 또 무슨 법칙? 교환 법칙도 존재해야 알겠니? 그다음 체는 전부 다 된다고 보는 게. 체는 이제 그러니까 군이라는 거 안에 환이 군을 포함하는 게 환이고 환에서 이제 체. 체는 당연히 뭐야? 다체과 항등원 존재하고 여건 존재하고 맞지? 결합 법칙 되고 맞지? 교환 법칙 되고 맞지? 맞지? 그 다음에 체는 하나가 더 플러스 돼요. 분배 법칙. 그럼 무슨 뜻이에요? 먼저 군만 보자고. 군은 뭐죠? 닫혀 있고 그다음 뭐야? 결합 법칙 성립하고 항등원 여건 존재하잖아. 맞지? 그러면 만약에 교환 법칙이 안 돼. 그럼 걔는 군이지 환은 안 된다. 이해되겠니? 교환 법칙. 그러니까 결국은 교환 법칙이 안 되는 연산들이 있을까 아이가? 우리가 지금 배웠던 교환 법칙이 안 되는 연산은 뭐 있어? 교환 법칙이 안 돼. 우리가 공부했던 수학 중에 교환 법칙 안 되는 거 대표적인 게 있어. 항등함, 합성함수. G 합성함수 F하고 F 합성함수 G는 다르잖아. 그러니까 합성함수는 군이라고 하지만 환이라고 하면 안 돼. 자문함. 야, 이 중요한 걸 생각하는데 자문함. 시험에 나올 수도 있어서 말한다, 알겠지? 시험에 이래 나올 수도 있잖아. 다음에 군임을 보여라. 낼 수도 있다고 알겠지? 그럼 군의 조건을 외워야죠. 그럼 군의 조건은 뭐죠? 다음이 군인지 환인지 차인지 알죠? 맞지? 그러니까 시험에 낼 수도 있으니까 한번 뭐 다음에 한번 더 설명해 줄게, 알겠지? 그러니까 계속 설명된 거야. 그렇지. 군은 몇 개? 닫혀 있는 건 기본이고 군은 4가지 맞지? 닫혀 있는 건 기본이고 결합, 항등원, 여건 존재하는 맞지? 그다음 화는 뭐죠?
먼저 덧셈에 대해서 군이 강한 군이 되고 맞지? 맞지? 그다음 결합 분배가 되는 거 맞지? 분배가 되는 게 아니네. 맞지? 분배가 되는 거 덧셈 곱셈. 같이 한번 다음에 한번 정리해 줄게 알겠지? 네. 넘어가시죠. 그냥 계산하면 돼요. 그냥 요거 넘어간 다음에 요거 한 다음에 맞지? 2x로 나누면 되죠, 맞죠? 네. 3분의 2x 더하기 2분의 1이잖아, 맞지? 맞지? 네. 그래서 이제 행렬끼리 계산하면 돼요. 시계 계산은 덧셈, 뺄셈 실수배는 수와 시계 계산과 뭐하다? 동일하다고 맞지? 그럼 이것도 뭐야? 이 행렬을 xy 불러서 p의 x 배 q의 y로 하면 x 더하기 y가 x 곱하기 1, y 곱하기 0이 2가 해서 x는 2로 확정 맞죠? 그럼 x가 2면 요게 2니까 되고 요것도 2니까 되고 요거 2면 4인데 요거 1이고 y는 1이겠죠. 행렬의 곱셈 먼저 요거 배우면 오늘 이제 끝난다. 행렬의 곱셈은 자 행렬의 덧셈하고 뺄셈은 우리 조금만 더 수업하자 알겠지? 행렬의 덧셈하고 뺄셈은 어떻게 계산했죠? 그냥 같은 꼴의 행렬끼리 계산했지. 네. 행렬의 곱셈은 같은 꼴이 아니어도 돼요. 실제로 같은 꼴이면 곱셈이 안 돼요. 행렬은 어떤 경우가 되냐면요. n/n 행렬과 n/l 행렬만 곱셈돼요. 그러니까 앞엔 열의 뭐가 열의 개수와 뒤엔 놈의 뭐야 행의 개수가 같을 때만 곱셈돼요. 왜냐면 행렬의 곱셈은 어떻게 되냐면요. 이렇게 곱셈되거든요. 저기 가서 문제 좀 풀어볼까요? 제가 문제 좀 풀다가 수업해야 되네. 어? 과학 고사님들 설명할 때 야, 그래도 월요일 날 애들 아무도 못 온다는데 우리 수업 나 서울에 가. 그래서 내가 고민하고 있는 거 월요일 날 수업을 가족들 하고 한번 고민해보자. 그럼 행렬은 곱셈은 어떻게 하냐면요. 일행이 있지, 맞지? 네. 그리고 1열이 있지. 네. 이거 두 개 곱해서 더하면 돼. 그럼 곱하면 각 열끼리 곱하면 1 곱하기 1, 2 곱하기 0이니까 뭐야? 1이지. 그걸 1행 2열이라고 돼. 그럼 1행이 있고 2열이 있지. 네. 그럼 곱하면 1 곱하기 1, 2 곱하기 1이니까 뭐야? 4. 그걸 1행 2열에 넣으면 돼. 어. 알겠니? 그 다음 1행이 있고 3열이 있지. 네. 그럼 각 대응성분끼리 곱한 다음에 6이잖아. 네. 그걸 1행 3열에 넣으면 돼. 어. 그럼 요렇게 곱하면 2행 1열이니까 뭐야? 3. 3. 요렇게 곱하면 2행 2열이니까 뭐야? 7. 7. 요렇게 곱하면 2행 3열이니까 뭐야? 14 이렇게. 알겠니? 그럼 잘 봐. 여기는 행의 성분과 여기는 열의 성분을 각 대응 성분들이 곱해서 더해주면 되잖아. 네. 그러면 이게 I 행이고 J 열이면
여기 각 대응 성분끼리 곱해서 나온 결과는 IJ 성분이 된다고 알겠니? 그럼 봐봐. 행에 있는 이 성분의 개수는 뭐가 결정하지? 행에 있는 이게 만약에 이게 n by n이라고 이게 l by n이라 했잖아. 네. 그러면 이 요게 만약에 2행이야. 그럼 2행이 있는 이 여기 있는 원소는 몇 개가 있겠니? 그렇지. 그거는 뭐가 결정하지? 열이 결정하지. 네. 그러면 열에 있는 원소의 개수는 뭐가 결정하지? 행. 행. 그럼 여기에 m개 있으면 여기도 m개가 있어야지 곱해질 거 아이가. 아. 그래서 행렬이 곱셈이 되려면 앞에 행렬의 열의 개수와 뒤에 행렬의 행의 개수가 같아야지만 곱셈. 그러니까 봐봐. 이렇게 곱했다. 이게 A 행렬이고 이게 B 행렬이야. 치자 알겠지? 네. 그럼 B 곱하기 A 행렬하면 n by L 행렬에서 뭐야? n by n 행렬이잖아. 이게 같아 다르다. 그럼 이 계산 자체가 안 된다. 그러니까 행렬 자체는 처음부터 교환 법칙이 안 된다. 그러니까 우리가 행렬 배울 때 행하고 열의 개수와 같은 걸 뭐라고 불렀어? 정사각 행렬 맞지? 그러니까 정사각 행렬은 교환 법칙이 되기 때문에 중요한 행렬이지. 왜냐면 n차 정사각 행렬은 n차 정사각 행렬이라고 하는 계산이. 알겠니? 네. 오케이. 그래서 여기서 A가 L by M 행렬이고 B가 N by N 행렬이면 A, B는 뭐야? L by N 행렬이 된다고. 알겠니? 맞지? n이 없어지고 저렇게 된다 이렇게 외우는 것보다 그냥 보자. 앞에 행렬에 행에 있는 성분의 개수는 누가 결정한다? 열의 개수가 결정하잖아. 네. 맞지? 네. 비행열에 열에 있는 성분의 개수는 누가 결정한다? 행의 개수와. 그러면 이거의 열의 행의 성분의 개수와 열의 성분의 개수가 같아야지 곱셈이 된다. 그러니까 여기는 여긴 두 개 있는데 여기는 이렇게 세 개 있으면 이거랑 이거를 곱할 수가 없다고 알겠니? 오케이? 네. 자, 그다음 모든 성분이 0인 행렬로 우리가 영행렬이라고 불러. 그래서 A 곱하기 0은 영행렬이고 0 곱하기 A도 영행렬이에요. 알겠니? 예. 그 다음에 2번이 역 같은 거야. 2번이 역 같은 거야. 이거 진짜 중요해. 숫자에서 두 수를 곱했는데 0이 되면 뭐죠? 둘 중 하나. 둘 중 하나 0이다. 행렬은 안 그래. 그래서 행렬은 참 좋은 거야. 이렇게 됩니다. 행열하면 뭐야? 0이지. 행열하면 0이지. 행열하면 0이지. 행열하면 뭐야? 0이지. 그러니까 영행열 입장에서 보면 숫자에서 0일까 아이가? 여기 아니죠. 부호가 하나씩 플러스 되는 가격. 맞지? 네. 0이지 다. 네. 그럼 우리가 어떤 두 수를 곱했는데 0이 됐다면 그러면 A가 0이거나 또는 뭐야? B가 0이잖아. 18 행렬에서 이게. 그래서 행렬은 되게 중요해. 그래서 두 수를 곱했는데 그게 영행렬이 됐다 해서 A가 영행렬 또는 B가 영행렬은 아니야. 알겠니? 네. 그럼 이거는 될 때가 있고 안 될 때가 있어요. 이게 역행렬이 존재하면 되고요. 역행렬이 존재하지 않으면 안 돼요. 그러니까 행렬이 되게 재밌는 거예요. 그리고 나중에 옛날에는 되게 어려웠어요. 이해돼? 이거는 안 되는 예를 요거 하나 적어 놓으면 좋아요. 자, 그래서 행렬 같은 경우는 곱셈의 기본 법칙은 교환 법칙은 성립하지 않고요, 맞죠? 네. 그다음에 결합 법칙은 돼요, 행렬. 알겠니? 정의만 된다면 합가법이 정의만 된다면 알겠지. 그다음에 행렬은 분배가 되게 중요해요. 분배가 엄청 중요해요. 우리가
뭐 사실 우리 별 신경 쓰진 않지만 우리가 완전 y 플러스 z에서 x를 곱하면 너네 어떻게 하니? xy 더하기 뭐야? xg 이러잖아. 네. 행렬을 이렇게 하면 돼. 왜냐면 얘가 어디에 곱해져요? 오른쪽에 곱해지죠. 그러면 a, c, b, c 이래 적어야 돼요. 이걸 c, a, b, c, b 아. 교환이 안 되니까. 아. 얘가 왼쪽에 곱해졌잖아. 네. 그러면 a, b, a, c 적었잖아. 그러니까 여기서 중요한 건 뭐냐면 이래 적으면 안 된다고요. b, a, c, a 이래 적으면 안 된다. 그럼 봐봐. 얘로 봐봐. a에 b 플러스 c 숫자에서는 이게 성립하죠. 그죠. 숫자에서는 이게 성립하죠. 네. 행렬에서는 이게 성립하지 않는다. 꼭 집어넣으세요. 행렬에서는 이게 성립하지. 왜 안 되는지는 그냥 직관적으로 느껴보자. 앞에 행렬은 뭐를 결정하고 행을 결정하고 뒤에 행렬은 뭐야? 열을 결정하니까 앞에 행렬하고 뒤에 행렬이 바뀌면 행과 열이 결정하는 게 바뀌어 버리잖아. 그러니까 이게 안 된다. 피곤하나? 네. 이제 갈 때 대해서 피곤해진다고 해. 좀 더 해줄라 했는데 피곤해서 애가 정신 못 차리네. 상수배죠? 상수배는 어디 가든 상관없어. 그다음 행렬을 계속해서 곱하는 걸 거듭제곱이라고 불러요. 알겠죠? 네. 근데 거듭제곱은 뭐가 될까요? 다 되는 것도 아니에요. 뭐만 정상학 행렬. 그러니까 2x2면 거듭제곱이 된다고. 3x3면 거듭제곱 된다고. n/n을 정상학 행렬해봐요. 거듭제곱하면 n/n에서 n/n 곱했으니까 안 된다. 알겠죠? 거듭제곱 계속해서. 그 다음에 a의 n제곱, a의 n제곱은 똑같이. 그러니까 거듭제곱이 되면 이때는 또 무슨 법칙은 될까요? 사실은 똑같은 거죠. 곱하니까. 그때는 교환이 돼요. 근데 사실 교환은 하는지 안 하는지 별 상관이 없죠. 맞죠? 그렇죠. 자, 행렬에서 영행렬을 더하면 뭐죠? 자기 자신이 됐죠. 네. 영행렬에 덧셈에 대한 무슨 항등원이었잖아. 그럼 행렬에서 어떤 행렬을 곱했을 때 자기 자신이 나오는 행렬이 필요할 거 아니에요. 네. 그걸 항등행렬이라고 그러고요. 단위행렬이라고 그러거든요. 그럼 단위행렬은요 2라고 표시하고요. 어떻게 생겼냐면요. 대각선 그러니까 행하고 열의 개수가 같은 건 무조건 1이고요. 나머지는 다 0입니다. 그래서 단위행렬은 그래서 우리가 제일 많이 쓰는 단위행렬이 2차 단위행렬을 제일 많이 써요. 알겠니? 네. 단위행렬을 이렇게 표시하게 됩니다. 단위행렬을 이제 n차 정사각행렬이라면 단위행렬을 성분 E는 EIJ는 이렇게 해요. I랑 J가 같을 때는 무조건 1, I랑 J가 다를 때는 무조건 0. 이렇게 하면 이게 단위행렬이 되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어떤 행렬이든 단위행렬을 곱하면 무조건 자기 자신이 돼요. 어렵지 않으니까 얘들아 그 뭐지 수목이가 니는 모르니까 부탁 좀 할게. 수목아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데 문제는 안 해도 되는데 그 83페이지 있지 81페이지 그 내용까지 니는 한번 읽어만 봐. 더 풀어도 되고 알겠지? 풀어도 되고 상효이는 한번 어렵지 않으니까 풀어보고 내일은 바로 역행렬까지 들어가자. 알겠지? 연습 문제는 다음에 들어가. 알겠지? 내일 역행렬 하면 역행렬이 엄청 기네. 역행렬 하면 행렬이 끝나네. 와 역행렬 하면 끝나네. 내일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내일은 거의 행렬 끝낼 수 있을 수도 있다. 잘하네.